예, 자 이제 교재 166페이지. 자, 지적위원회라고 2절 용어가 있을 겁니다. 지적위원회. 자, 먼저 그 개요에서 키워드 작업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형광펜.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형광펜.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이하, 거기는 형광펜을 시도 이하, 뒤에 시도 나오죠? 시도 형광펜 라 한다. 예, 지방지적위원회 형광펜. 자, 왜 그걸 형광펜 치는 작업했냐? 지적위원회가 한 군데인지 두 군데인지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적위원회는 중앙도 있고 지방에도 있다. 두 군데로 지금 지적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는 그 지적위원회가 어디 소속인지를 시험 문제에서 문장으로 묻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가기관 중 어디 소속인지를.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속.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는 시, 군, 구 소속 아니면 특별시, 광역시도, 시도 소속. 그럼 이해하셔야죠.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있고 지방지적위원회는 평택시에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부터. 예. 특히 지방지적위원회 어디에 두는지를 갖다 시험 문제에서 간혹 묻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평택시에 없습니다. 경기도에 두도록 되어 있다는 거.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자, 이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고 오른쪽 167페이지 3. 지방지적위원회 나와 있죠? 예, 그건 넘길게요. 168페이지. 왜 넘기느냐? 거기에는 지적위원회 거기 안에는 명수가 몇 명인지, 누가 지적위원회 국장인지, 위원장, 부위원장 누구인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 이론 파트 마지막 문제풀이 때 그때 시작해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큰 흐름 구조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미시적으로 암기할 부분을 갖다가 지금서부터 그걸 암기하면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럼 패스를 하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번 과정에서 입문 과정에서는 지적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고 중앙과 지방이 있는데 중앙지적위원회가 어디에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168페이지 4. 지적측량 적부심사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자, 거기에 들어보세요. 이거는 쭉 가야 돼. 교재 갖고 이렇게 이해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물로 이해하시면 이 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쭉 지금까지 했던 1시간 내용의 흐름을 갖다가 오늘 내용. 자, 먼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 토지를 갖다가 자 경계 면적 정하는 게 지적측량이라면은 먼저 지적측량해야 될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지 사유가 아닌지를 변별 먼저 하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갈게요. 본인들이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 소유자들입니다. 소유자분들입니다. 내 땅을 근데 2개 이상으로 나누고 싶어. 그걸 법률용어로 분할이라고 배웠습니다. 분할하려면 지적측량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게 왜 중요하냐? 지적측량 해야 될 사유가 아니라면 시청지적과 직접 가면 돼. 지적측량 안 해도 되는 사유라면 시청지적과 직접 찾아가면 돼요. 근데 지적측량 해야 될 사유에 해당한다면 시청지적과 가면 안 돼. 대한지적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있죠? 거기 가서 먼저 측량 의뢰해갖고 그 결과물이 나와야 시청지적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 작업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땅을 갖다가 건드리려면은 그걸 건드리는 걸 지적이라고 하는데, 자, 먼저 시청지역과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지적 측량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은 시청지역과 들어가기 전제 요건으로 뭐부터 해야 된다? 지적 측량 의뢰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먼저 의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본인의 땅을 지금 분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적 측량해야 될 사유에 해당하죠?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가면 되는 것이죠. 그걸 지적 측량 의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의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의뢰 받으면은 그 다음 날까지 그 한국국토정보공사 갔다가 직원을 갖다가
시청 지적과에 보내야 된다 그랬죠? 왜? 민원인 지적측량 의뢰 들어왔으니까 몇 월 며칠부터 무슨 지적측량? 분할 측량을 하러 나가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걸 자, 그 다음 날까지 갖다 제출했죠? 그러면 수행계획서에 그 적혀진 날짜에 그 지적 측량하러 현지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기술자가 나가죠? 그게 분할 측량입니다. 무슨 측량? 그럼 며칠 내에 하는 거예요? 합의 없었잖아요. 의뢰할 때. 합의 없었으면 5일 내에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분할 측량 결과 기록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결과 기록물을 자 기술자가 자 작성하면은 그걸 갖다가 어디에 갖다 내야 돼요? 지적 소관청, 쉽게 시청 지적과에 갖다 내는 겁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기술자가 그 결과물을 갖다가 시청 지적과에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 지적과에서 현지에 그 결과 기록물 갖고 공무원이 현지에 나오죠? 지적과 공무원이 그걸 뭐라고 부른다? 검사 측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검사 측량. 뭐에 대한 검사 측량? 분할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럼 검사를 며칠 내에 하도록 돼 있다? 그래야 분할 측량이 비로 다 끝나는 겁니다. 측량하고 검사까지 맞춰야. 그 기간이 총 그럼 법정 기간이 9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할 측량 결과 기록물에 이상이 있는 점지를 지적과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검사 측량했죠? 와서 아 이건 이제 법적 효력이 있어. 대한지역공사 측량기사가 이거 제대로 측량한 거야. 이 결과대로 대장 도면에 그대로 정리해도 되겠어. 그 결과 기록물에 도장을 찍죠? 이상이 없다고. 그걸 측량 성과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량 성과도가 나오면 그걸 갖다가 어디에다 보내줘야 되느냐?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 보내줍니다. 시청지역과에는.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가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찾아가면 돼요? 분할 측량 성과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비로소 시청 지적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청 지적과에 들어가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던 토지 이동 신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아, 자, 스톱! 여기서 멈춰야 돼, 이제. 여기까지가 이해돼야 이 얘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분할 측량 성과도를 받았어요. 시청 지역과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그대로 이제 분할하러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시청 지역과에. 아니요, 이거 내 땅 이거 잘못 자른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기준점을 잘못 사용했고 내 토지가 아마 저까지인데 얘는 여기 기준 말뚝으로 지금 이래갖고 내 땅을 지금 잘못 금그어 준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도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게. 지역 측량 적부 심사. 뭔지 이제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하러 측량 다 하고 나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시청 지역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시청 지역과 안 들어가고 도청에 가겠다는 겁니다. 나 이대로 내 땅 분할 잘못해 준 것 같아. 시청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묻고자 내 땅 분할을 갖다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 결과물이 제대로 된 결과물인지 잘못된 결과물인지를 한번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이해됐죠? 그럼 그 안의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이해했으면. 자, 여러분들 소유자 이해관계는 지적 측량 자 적부 심사 청구 누구한테 해요? 평택시장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지사한테 지적 측량 적부 심사. 그럼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누구에게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 거기서 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시도지사에게 청구서 제출하는 것이죠. 그럼 경기도지사는 적부 심사 청구서 받죠? 그걸 검토를 몇 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검토합니다. 30일 이내에 검토해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 소집해. 지방지적위원회에다 30일 이내에 회부하는 겁니다. 며칠 이내? 30일. 자, 이제 볼까요? 키워드. 자, 168페이지. 자, 거의 이 절차 찾으셨습니까? 양가로 1, 적부심사 청구, 키워드 작업할게요. 동그라미 1,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는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키워드 관할 시도지사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키워드
그걸 갖다 시험 문제를 자주 묻습니다. 거기 스타트를. 자, 왜 자주 묻는지 말씀드릴게. 자, 키워드 치셨으면 익힘 작업하시려면 저를 보셔야지. 그걸 왜 자주 첫 문장을 자주 묻는지. 국가에 뭐를 요청할 때는, 자, 우리나라는 국가에 뭐를 요청할 때는, 자, 구두로 요청하는 게 원칙이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지금 분할 측량 성과도가 나왔으면은, 자, 이거 국가가 한 거 측량이 지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서면으로 하면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서를 써야죠. 그걸 갖다가 적부심사 청구서를 직접 지방지적위원회에 갖다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경기도지사가 안건을 던져야 회의가 소집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시험에서 잘 들어보세요. 온지 댕인지를 잘 변별해 보세요. 천천히. 자,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를 관할 시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온지 댕인지 한번 변별해 보세요. 두 번이나 났어 이 문장이. 오, 댕. 못 맞추세요. 제가 시간을 드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드려도 지금 두 번 난 문장이 이게. 왜 키워드를 여러분들한테 쳐드렸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 잘 귀를 휘부하고 뚫어야 돼.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자,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오라고 자꾸 안 되니까 자꾸 후벼갖고 파야 돼요. 지금 뚫어야 돼. 지금 보세요.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거야. 그런데 지적위원회는 여러분 누가 안건을 던져놔야 회의가 소집돼. 시도지사가 안건을 회부해야지 이게 소집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구는 지적위원회지만 청구는 구두로 할 수가 없고 청구서를 제출해야죠. 그 청구서를 시도지사가 받을 뿐이지 청구 자체를 도지사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청구는 지적위원회고 청구서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의 제출을 도지사에게 하는 것이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 이거 이해 못하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왜 틀렸는지도 이해를 못하신다니까. 다시 한번. 청구는 누구에게? 기회 드릴게. 시도지사에게 아니라니까요. 지방지적위원회라니까요. 청구서의 제출은 그걸 구분하셔야 돼. 그걸 구분하셔야 돼. 그거를. 청구는 지방지적위원회, 청구서의 적부심사, 청구서의 제출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되셔야 돼. 자, 됐죠? 됐으면은 밑에 양가로 2번 큰 제목 회부라고 되어 있는 제목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셨습니까? 동그라미 1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며칠 내 키워드 30일 잡으셔야 돼. 30일 내 어디에다 회부해야 된다도 잡으세요. 키워드 지방지적위원회 회부. 됐으면 오른쪽에 169페이지 양가로 3 제목 심의 의결. 자,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청구서 안건 회부시켰어요.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가 소집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방지적위원회에서 그걸 심의 의결해야죠.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거기에 첫 번째 줄에 끝문장 60일 심의 의결 키워드. 며칠 내에 심의 의결하는지 며칠? 60일. 자, 나중에는 그거까지 마무리하시면 돼요. 다만 단서까지 있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한 번 연장할 수 있대. 몇 번? 자, 한 번만. 끝에 나와 있잖아. 한 번만 키워드. 며칠 범위 내에서 그 앞에 30일 이내. 그러면 지적위원회에서는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90일까지라는 겁니다. 연장을 안 하면 60일, 연장을 하면 최대 90일까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작업하셔야겠고, 자, 그 다음에 성부 이렇게 나오죠? 성부 패스 5번 통지. 자, 고개 들어보시고. 그럼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자, 경기도지사가 청구서 안건 회부하면 회의 소집되죠? 그걸 며칠 내에 심의 의결, 최대라는 글자가 없으면
60일이잖아, 60일. 연장, 최대로 가려면 그걸 다 회의 소집해갖고 30일 더 연장해야겠습니다. 의결이 있어야 한 번 연장할 수 있잖아. 그럼 그 별도의 의결이 없으면 60일 내에 심의 의결하는 거 아닙니까? 심의 의결했으면은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심의 의결서를 작성합니다. 그걸 안건을 회부했던 사람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지방지역에는. 그리고 이제 회의 끝나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보내요? 경기도지사한테 보내는 거겠죠. 그럼 경기도지사는 여러분한테 자, 지방지역위원회가 당신의 땅의 분할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그 의결서를 갖다 여러분한테 의결 내용을 통지해 줘야죠. 7일 내에 통지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키워드 치시면 돼. 통지. 7일이 있어야 되는데 1. 시도지사는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7일 이내. 되셨습니까? 자, 이제 됐으면 마지막 하나만 더 잡을 겁니다. 자, 보게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방지역에는 의결 결과 내용을 통지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은 분할 측량을 잘못한 것 같아서 적부심사 청구했더니 아니 분할 측량 제대로 한 거래. 지방지역 그 의결 결과 내용을 통지받았어. 나는 잘못한 것 같아서 지금 청구했는데 지금 제대로 했다고 지금 의결 결과 내용을 통지해줬죠. 그럼 지방지역에는 의결 결과 내용이 지금 불복을 할 수가 있잖아. 아이 국가기관 이거 난 잘못한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해달라고 이거 지금 다시 봐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했대라고 의결 결과 내용을 통지받았어. 그걸 다시 한번 불복할 수가 있죠. 다시 재자를 쓰는 겁니다. 재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는 자, 이제 들으세요. 마지막 하나 키워드를 갈 겁니다. 이해했으면은 도지사로부터 지방지역에는 의결 결과 내용 통지 받았잖아요. 받은 날부터 90일 내 재심사 청구 들어가는 겁니다. 90일 내 중앙지적위원회. 그거까지만 잡으시면 돼요. 자, 이제 잡으러 갈게 키워드는 129페이지 5. 지적 측량 적부. 거기 한 글자가 더 붙잖아. 제에다 동그라미. 제에다 동그라미. 재심사 청구 의결 결과 내용 통지받은 날부터 1번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 이렇게 나오죠. 두 문장. 두 번째 줄로 가서 90일 이내에 형광펜. 국토교통부 장관 형광펜, 중앙지적위원회 형광펜. 그거까지만 잡으시면 돼요. 나머지 재심사 절차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이렇게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그거까지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지적은 이제 이렇게 끝마치면 되고 교재 174페이지. 자, 이제 이쪽은 자, 우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한 필지 토지고 자, 이 토지를 갖다가 지적 공부 자, 등록 작업을 지금 여기에다 해볼게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 작업하는 걸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 필지의 소재, 자, 비전동. 자, 번호 10번지, 땅의 용도, 토지 용도, 대, 면적 120제곱미터. 자, 그러면 이 토지대장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자, 기록하는 걸 자, 크게 법률용어로 부를 땐 등록 이렇게 부르죠. 자, 등록을 하고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 경계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10대 자 등록하고 오늘 이제 첫째 시간에는 경계와 요거 경계와 면적 정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한다? 지적 측량. 요거를 이제 오늘 첫째 시간에 배운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 작업을 하면 비전동 10번지 필지 땅이 처음 만들어졌네. 그러면 물건이 토지도 물건이니까 물건이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물건에 대해서 재산권을 권리라고 하죠. 재산권이 처음 생기죠. 그 처음 생기는 물건에 대해서 처음 생기는 재산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아셔야죠. 그 재산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요?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 재산권의 이름을 소유권이라고 민법에서 만들어놨어요. 물건이 만들어지면 물건에 대해서 처음 생기는 재산권의 이름을 갖다가 소유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갖다가 그 권리의 내용을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능이란
권리를 갖다 다시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권리에는 어떤 권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용할 수가 있고 수익할 수가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이름을 가진 권리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 그러면 물건이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이 물건에 어떤 권리가 처음 만들어진다?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는 민법에서 배울 뭐 지상권, 지역권, 점유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이런 권리 자체가 절대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뭐가 만들어져야? 그렇죠. 그러면 토지대장의 땅을 비전동 10번지 필지 땅을 처음 만드는 행위를 신규 등록이라고 하죠. 신규 등록하면 소유권도 처음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소유권을 갖다 성명만 갑 앞으로 처음 만들어줘 볼게. 제가 이거 시험 문제 10번 나온 문제라 그랬잖아요. 진짜 기억하나요? 진짜 10번 나온 문제인지?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10번지 필지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최초 소유권은 등기에 의해서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자, 하나 더 갈게요. 다른 과목도 시험을 봐야 되니까. 자, 민법에서는 권리라는 게 취득되는 게 두 가지 사유가 있어. 거래. 쉽게 얘기하면 법률 용어로 쉽게 얘기하면 거래. 실무 용어로는 거래. 법률 용어로는 법률 행위. 그러면 법률 행위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고 법률 규정, 거래 아닌 사유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죠. 그러면 10번지 필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갑이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거래로 취득합니까? 거래 아닌 사유로 취득합니까? 아닌 사유로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법률 규정으로 취득할 때는 등기 하여야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도. 이제 민법 아직 그까지 나가셨는지 안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등기 민법 어디까지 나가? 총칙 다 나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얘기가 안 되는데 등기법 올 때쯤에는 이제 총칙이 끝나고 물권법이 들어가셔야 제가 지금 할 얘기가 있는데. 네. 끝났어요? 아유, 그럼 뭐 저 괜히 얘기했는데 다 아시면서 모른 척해요. 네. 그게 권리가 취득되는 건 그러면은 채권을 취득할 때는 문제가 안 돼. 동산에 또 물건을 취득할 때도 문제가 안 돼. 문제는 부동산에 지금 권리를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할 때는 시스템이 양대 시스템입니다. 민법 186조와 민법 187조인데 법률행위로 취득할 때는 등기까지 쳐야 취득하는 것이고 법률 규정으로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도 법률에 정해진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시점에 이미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는 건 거래 아닌 사유로 취득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갑을 소유자라고 정해준 순간 갑이 10번지 필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갑 자신 이름으로 등기까지 하여야 취득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기초 시작된다는 거죠. 신규 등록하면은 갑은 토지 소유권자가 된다. 비로소. 신규 등록하면. 왜?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갑을 소유자라고 등록을 해줘야 신규 등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토지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10번지 필지 소유권을 갑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처음 비로소 취득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했으면은 자, 이 비전동 10번지 필지 땅 소유권을 갖다가 이 사람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등기 없이도 취득했죠. 이 소유자가 이 다음서부터는 자신의 소유권이라는 권리, 재산권을 갖고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권리 행사하는 거 여러 가지지 뭐 세입자 드리는 것도 권리 행사인가요?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이 10번지 필지 토지라는 재산을 갖고 담보로 잡히고 돈 땡기는 거, 은행 가서 돈 땡기는 거, 대출 받는 것도 재산권 행사인가요? 아유, 돈이 더 없어. 이 땅을 갖다 타인에게 남기는 것도 재산권 행사인가요? 예.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법률 규정으로 신규 등록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등록했을 때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서부터 이 시간서부터 등기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법 왜 들어가는지를 이해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하여? 쉽게 재산권 행사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재산권 행사하기 위하여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재산권 행사. 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하려면은 등기를 해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하러 갑니다. 자, 등기는 소유자 갑이 자, 신청하는 겁니다. 자, 등기를 자, 뭐 해달라고 신청하는 거냐면 자, 첫날 법률 용어. 국가의 공적 장부에 공무원이 기록하는 행위는 다 등록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데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만을 법률 용어, 등록이라는 법률 용어가 아닌 별도의 법률 용어를 법에서 따로 만들어 놨다 그랬죠. 그 법률 용어가 등기입니다. 그러면 등기는 국가의 공적 장부 어디에 하는 거냐? 등기부. 자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에 자, 등기를 하려면 자, 재산권 행사하는 사람이 뭐를 해야 등기해 주냐? 신청을 해야 해줍니다. 예. 그러면 땅을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건 신청이 있어야지만이 등록된다. 신청이 없어도 평택시장이 비전동에 저 땅 있는데 지금 시청에 지적공부엔 토지대장에 등록이 안 올라가 있어? 그걸 봐야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토지대장에는 직권으로 강제로 다 등록 작업을 하지만 등기부에는 신청하지 않으면 갑이 죽고 아들에게 넘어가고 아들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재산권 행사 안 하면 영원히 등기는 나지. 이걸 알라고 제가 첫째 시간에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비전동의 땅의 숫자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땅의 숫자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 원리를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가보죠. 자, 그러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 신청을 하면은 등기 신청하면은 그 등기를 해주는 장부 이름을 등기부라고 하죠. 그러면 첫 번째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 있죠. 자, 두 번째 이 토지에 자 이제 건축허가 되니까 주거용 상업용 건축물 짓겠다고 건축허가 낼 수가 있죠. 예, 그럼 건축허가 내갖고 건축물도 이렇게 건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건물 건축허가 내갖고 자 건축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등록 작업해야죠. 어디에다 등록 작업한다? 시청에. 건축물 대장에. 예, 시청에 건축물 대장에 등록 작업하죠. 그러면 시청에 건축물 대장에 등록 작업을 하면은 시청에 이 건물을 갖다가 건축물을 갖다가 건축물 대장에 어떻게 허가 맡아서 건물을 어떻게 짓고 언제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공법상 규제하는 일반 법률이 건축법인 거고, 이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이 아닌 이제 공동 주택에 해당할 경우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거,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서 건축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하죠.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안 배운다는 겁니다. 지금 빨간 건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 왜? 이거는요 건축법에 근거해서 건축물 대장에 등록합니다. 건축법에 근거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토지를 지적공부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인데, 건물을 지어갖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등기로 이제 건축물도 자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은 우리나라는 땅 주인이 건축을 했어도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다가 토지 주인에게 이 건물 소유권까지 인정해 줍니까?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별개로 인정합니까? 소유권을 이렇게 건물, 땅 주인이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건물과 토지를 두 개의 소유권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또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등기소에 갑이 찾아가서 이 건물도 등기해달라고 똑같이 가는 거죠.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건물 정보를 갖다 등기부란 공적장부에 공무원이 기록해 주죠. 그 기록하는 행위를 일컬어서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걸 들어간다. 그러면 등기법은 이걸 다 배운다는 것이죠.
토지를 갖다가 등기하는 방법과 건물을 갖다가 등기하는 방법을 다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의 대장에 등록하는 방법은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더라도 시청의 건물 지역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에서 이게 빠진다는 겁니다. 건축법에 근거해서 건축물 대장에 지방세 과세 편의를 위해서 건축법에 근거해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는 방법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에 건축법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 공법 시간에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는 방법을 배우느냐? 안 배웁니다. 참고로. 건물 어떻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짓는 것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까지만 배우고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건축물 대장에 건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규칙에 따라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칙까지가 건축법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 시간에도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는 방법은 배우지를 아니에요. 어디가 시험 범위인지를 알고 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땅은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하는 방법 시험 범위 이게 12문제짜리죠. 그리고 이제 등기법은 어디와 어딘지를 토지 등기하는 것과 건물 등기하는 게 다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자, 이제 가볼까요? 용어 익힘 작업 174페이지. 자, 총설 개요. 자, 법률 용어 키워드 작업 갈게요. 의 1 잡으셨습니까? 자, 등기관이 형광펜. 법정 절차에 따라 공출장부인 등기부의 형광펜.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 사실관계 형광펜. 그 다음에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에 가로에는 권리관계 나오죠? 권리관계 형광펜.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것 형광펜. 기록 자체 형광펜. 자, 이제 키워드 지었으면 이제 시험 문제 여기서부터가 뭐 무조건 시작되니까. 자, 이거 가보죠. 우리 지적 배웠잖아요. 지적이란 국가기관 누가 하는 겁니까? 지적이란 지적 공부에 기록하는 행위잖아요. 지적이란 누가 기록합니까? 지적 소관청. 그러면 등기는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잖아요. 대비돼서 같은 대응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적 소관청이 지적 공부에는 등록 업무를 하지만 등기 업무는 등기관이라는 자가 등기 업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등기관. 그럼 등기관이 누구인지 잠깐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파트에 가서 안 할 거기 때문에 등기관이 누구인지는 시험 문제 안 나는데 누군지는 이 사람들이 등기관이구나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185페이지. 자, 교재 188페이지 잠깐 넘겨보실래요? 이 제일 위에 등기관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1의. 자,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 이하 등기관이라 한다. 형광펜은 지방법원장 형광펜. 맨 밑에 줄에 네 번째 줄에 지정하는 자 형광펜. 시험 문제로 독립적으로 나지는 않습니다. 등기관은 쉽게 얘기하면 법원에 근무하는 사람 중 누가 지정해 준 자를 등기관이라 하는지만 이해 작업하시는 시험 문제는 할 질문은 아니지만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누가 지정하는 자? 지방 법원장이 지정해 주는 자를 등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잠깐 오십시오. 원위치 어디시냐면 다시 원위치가 교재 174페이지. 174페이지. 자, 첫 번째 키워드의 첫 번째 등기관이 누구인지 간만 잡으세요. 그거 암기하는 문제 안 납니다. 등기관이 법원에 근무한 사람 중 지방법원장이 지정해 준 사람을 등기관이라고 한다네. 이 정도만 이해 작업.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가 등기부 형광펜 치셨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보세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등기부가 몇 종류가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 대답할 줄 아셔야. 등기부 몇 종류로 구분? 두 종류. 이거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이고 밑에 거는
건물 등기부. 그러면 두 종류로 등기부를 부동산 등기법에 근거해서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등기부는 두 종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보게 들어보세요. 세 번째는 이거지 뭐. 등기부에 무엇을 등기합니까? 이러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해 주는 게 등기잖아요. 무엇을 등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사실관계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거를 갖다가 경계 이걸 사실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권은 권리관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크게 그러면 무엇과 무엇?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인데 사실관계라는 용어는 참고로 시험 지문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납니다. 법률 용어로 시험 지문에서는 출제하는데 자 법률 용어가 토지의 표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토지의 표시. 등기부에는 토지의 표시를 등기한다. 오 하셔야 돼요. 아니,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 땅 소재가 나온다. 지번이 나온다. 지목이 나온다. 면적이 나온다. 이게 X라고요? 올 텐데. 아니, 토지 표시는 지적공배,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등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등기부에도 기록하면 등기부에 기록하는 행위는 다 뭐라고 한다면서요? 등기라고 한다면서요. 그럼 등기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기한다. 그러면 오입니까? 댕입니까? 오지요. 오지요. 자, 그럼 가볼게요. 하나 더 시험 문제로 가볼게요. 지적공배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는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을 소재, 10을 지번, 지목, 10 면적, 경계를 등록하죠. 자, 다시 한번 지적공배는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등록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집중을 하셔야 돼. 등기부에도 등기를 하죠. 토지 표시를 등기하죠. 소재 등기해요. 지번도 등기해요. 지목도 등기해요. 자, 멈춰요. 경계는 등기를 안 합니다. 경계는 토지 표시종 지적공부에 등록해줬죠. 그런데 등기부에는 경계를 등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답할 줄 아셔야 되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왜 경계를 등기 안 하지요? 이렇게 하면 왜 안 하냐고 등기부는 그림을 그려주지를 않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등기부는 그림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도면에는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등기부는 그림으로 나와 있다 아니면 올릴 등자 기록하는 문자 정보만 문자와 숫자 정보만 등기하는 거지 그림 정보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공부에는 문자 정보를 등록하는 지적공부가 대장이었고 그림 정보를 등록하는 지적공부가 대장과 도면 양대 축으로 지적공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기부에는 문자 정보만 등기하지 그림 정보는 절대 등기를 하지 아니하니까 지적 등기부에 등기하는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는 빼고 면적을 등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걸 먼저 찾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표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표시는 자 부르세요. 이건 소리 한번 소리 불러.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등록하지만 등기부에 토지 표시를 등기할 때는 뭐를 제외하고 등기하는 토지 표시죠? 경계를 제외하고 등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이해 작업하시면 되겠고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등기하는 것을 사실관계 이렇게 부르는데 시험 지문에서는 그 용어는 많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토지의 표시라고 법률 용어가 나겠죠. 무엇을 기록하는 걸 등기라고? 토지의 표시. 그러면 보기 들어보세요. 조금 더 큰 법률 용어로 건축물도 등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물도 건축물이 건축된 행정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소재. 건축물이 건축된 땅 지번을 대지의 지번. 건축물도 용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건축물은 용도가 큰일 났다. 이거 아셔야 되는데.
토지 용도와 대응되는 용어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네. 그러면 자 건축물에는 지목을 등기해요? 건물 등기부에는 지목을 등기 안 해? 그거부터 건물 등기부에 지목을 등기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지. 아니 건축물의 용도를 기록하지 건축물 건축된 땅의 용도를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땅의 용도는 땅 등기부에 건축물 등기부에는 지목이 아니라 건축물의 이게 똑같은 용어라니까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는 지목을 등기하지만 건축물 등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갖다가 건축물의 종류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종류를 등기하지 토지 지목을 왜 건물 등기부에 등기해?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은 또 지어야 되잖아. 그 벽돌로 지었는지 공구리 쳐서 지었는지 구조. 그죠? 예. 그 다음에 건물 넓이가 있죠? 면적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딸린 건물, 옆에 딸린 작은 건물을 또 지어놓을 수 있어요? 그걸 부속 건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부속 건물 종류 구조. 자, 이제 볼게요. 연습이 되셔야 돼. 이거 암기 절대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몇 번 트레이닝만 하시면. 토지 물리적인 현황을 토지의 표시, 건물 물리적인 현황을 건물의 표시, 합쳐서 부를 때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 등기합니다.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들어보세요. 귀로만 자꾸 뚫으면 돼.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등기하는 것이고,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면 건축물의 물리적인 현황을 등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물의 물리적인 현황을 넓게 부를 때는 부동산의 표시, 조금 더 좁게 부를 때는 건물의 표시. 그럼 건물의 표시가 개별적으로 뭐가 있어야 하면 건축물, 건축된 행정구역, 소재. 몇 번지 땅 위에 건축된지. 대지의 지번이야, 정확하게.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땅의 지번이니까 대지의 지번. 건축물의 용도, 종류. 건축 뭘로 지어졌는지, 구조, 넓이, 면적. 이걸 등기한다는 거야. 이걸 법률용어로 부동산 표시.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보시고. 자, 사실관계, 부동산 표시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워드가 권리관계지 않습니까?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면 권리관계 보여 들어보세요. 권리관계는, 자, 이제 처음 권리관계를 기록할 땐 소유권 관계를 기록하죠?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민법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등기부라는 장부에 기록 작업하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등기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등기라는 법률용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큰 키워드 보세요. 누가 등기란 누가 소유자가 아니지. 등기관. 여러분 키워드 좋잖아요. 누가 어떻게 땅 주인이 등기 낸다고? 땅 주인 등기 땅 주인은 등기 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고. 자, 부동산 등기란 시작. 누가? 땅 주인이 하지 말고요. 등기관이. 예.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을? 사실관계라는 용어는 안 쓰시면 좋겠다고 제가 지금 한 20분 동안 지금 그 용어로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부동산의 표시와 또 무엇을?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뭐 하는 거? 기록하는 거. 올릴 등자에 기록할 기자.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부동산 등기다.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 접수식이 이렇게 나온 거 찾으셨습니까? 그거 보기 전에 자, 교재로 이제 등기를 봐야 되니까는 잠깐 어디로 가보시느냐 하면은 교재 190페이지. 190페이지 가셨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먼저 익힘부터 먼저 하시고 익힘부터. 자, 여기를 보셔야 돼. 익힘 작업하시려면 키워드 작업은 익힘하고 할게요. 등기부가 있다면은 한 개, 자, 등기 기록에는 자, 양식이 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라는 게 있고 갑구라는 게 있고 을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독립된 양식으로 한 장의 하나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칸에 이 기록을 갖다 법률용어로 부를 줄 아셔야 됩니다. 부동사, 자, 표제부 이렇게 부르고, 두 번째 칸에 제 컴퓨터 안에 기록을 갑구 이렇게 부르고, 세 번째 칸의 기록을 을구. 그래갖고 이 세 개의 양식을 갖다가 한 개의 등기 기록 이렇게 법률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개 등기 기록은 토지에 대해서는 뭐마다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일필지마다. 토지는 뭐마다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하느냐 하면 일필지마다. 그럼 건물도 한 개의 등기 기록을 표제부, 갑구, 을구라는 기록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걸 한 개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데 건물은 한 개 건물마다 1등기 기록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귀로 열고 들어보세요. 1등기 기록은 한 필지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1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법정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거라니까 귀를 열고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토지는 한 필지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1등기 기록을 둔다. 법전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전 공부하시는 분들 때문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민법에서 이제 배울 텐데, 건물 바깥에 눈으로 보이는 형태가 외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외관에, 자, 뚜껑만 씌워야 뚜껑. 비 안 맞게 뚜껑 씌워야 되잖아요. 뚜껑을 지붕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바깥을 막아야죠. 그걸 외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막기 위해서는 또 이거 말뚝도 박아야 돼. 네, 그 기둥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이제 공법은 어디까지 갔죠? 건축법 들어갔어요? 아, 안 들어갔. 네. 자, 이제 배울 거예요, 앞으로. 민법에 의하면 건물에 이거 소유권 있잖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은 자, 지붕과 기둥과 외벽이 있어야 돼, 주벽. 법적으로, 민법적으로 소유권이 만들어지려면 다 뭐예요? 뚜껑, 지붕, 막는 거, 외벽, 그 다음에 기둥, 말뚝이 있어야 되죠. 근데 건축법으로 갈게요. 건축법은 건축물이 있죠. 건축물이 성립되려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성립되려면은 지붕 또는 기둥. 건축법의 첫 번째 옛날 시험 문제 시작이. 민법하고 전혀 달라요. 지붕 또는 외벽. 결론. 이제 들어봐요, 결국. 무슨 얘기인지. 민법의 건축물 적용은 소유권 때문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소유권이 건물에 만들어지려면 건물이 지어져야 소유권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언제 건물이 소유권 만들어진 시점으로 보느냐는 자, 뭐와 뭐요? 지붕 또는이에요? 과예요. 과. 잘 들으세요. 민법 시험에서 얘기 안 할, 건축법에도 얘기를 안 할 거니까 아셔야 돼. 근데 시험에서는 양 과목은 따로따로 자기 과목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셔야 됩니다. 시험 보는 입장에. 민법의 소유권이 건물에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붕과 외벽,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붕과가 아니고 지붕 또는 외벽, 지붕 또는 기둥만 있으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됩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잠깐 쉬죠.